좋아요, 구독! 목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SK 오션플랜트 이렇게 한 종목 골라왔고요. 펀더멘탈로 제주항공 두 종목입니다. 자, SK 오션플랜트부터 좀 볼까요? 어제 제가 CS 윈드 풍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풍력 관련주죠. 해양 풍력에서 아주 이제 플랜트를 많이 하고 있는 데인데 SK 오션플랜트입니다. 옛날에 이름이 좀 다른 이름이었죠. 삼강 M&T라는 이름이었다가 좀 바뀐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에 어제 CS 윈드를 가져왔습니다만은 어제 CS 윈드는 약간 밀렸습니다만은 SK 오션플랜트는 더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나 해서 생각을 좀 해보는 계기로 삼으려고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두 회사 간에 좀 차이가 있죠. CS 윈드는 미국 쪽 얘기를 어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AMPC다, 뭐 미국에서 나오는 보조금 때문에 영업이익이 2배 정도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쪽 SK 오션플랜트는 미국 쪽이 아니고요, 대만 쪽입니다. 대만 쪽에 하부 구조물, 해양 하부 구조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곧 수주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1, 4분기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수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수주를 받다 보면 내년에 한 8,600억 정도 수주를 따낼 것 같다. 이게 지금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움직이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CS 윈드보다는 그러면 이쪽 SK 오션플랜트로 좀 담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회사는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도 하고 조선도 하고 관광 사업도 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일단은 많이 그 매출이 나오는 거죠. 요게 바로 하부 구조물인데 해양 풍력을 하다 보면 바다에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하부 구조물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입지적으로 대만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쪽 바다의 삼면에 지금 있는데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플랜트가 있으니까 바로 선박으로 해가지고 대만까지 이렇게 끌고 가기도 아주 용이합니다. 며칠이면 가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배달이나 이런 게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입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대만에서 풍력 사업을 계속 전략적으로 끌고 가는 거에 우리가 아주 전략적인 위치에 지금 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만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미국은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신재생 쪽 뭐 줄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우려가 지금 주가에 좀 가끔씩 들어오잖아요. 근데 대만은 얘기가 다릅니다. 대만은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지금 이쪽 신재생에 대해서 지금 에너지 비중이 한 8.5% 정도 되는데 이게 한 3년 후에 뭐 이 정도에는 더블 정도 좀 생각하는 거고 30년까지는 거기서 다시 더블 정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 중반에서 15%까지 갔다. 이게 30년 정도 되면 30%까지 갈 그런 분위기로 지금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상관없이 전략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런 풍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SK 오션플랜트 같은 데는 뭐 거의 독보적인 존재로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메리츠증권입니다. 이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수주가 연말이나 연초에 집중될 거다. 그러니까 이때 좀 집중을 해보자. 주가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주가적으로도 좀 수혜를 받는 게 계속적으로 드러 나올 거다. 이런 얘기고 대만 특히 내년 1분기에 발주를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24년부터는 대만뿐만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해상풍력 이쪽이 좀 개화를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그 최선호 풍력주를 이렇게 꺾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만에서 이쪽 해상풍력 라운드 3 수주가 계속 일어날 건데 특히 75기 자켓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600억짜리 이 정도는 이제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 가격 경쟁력이 있고 입지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뭐 철강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없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 기술력도 좋고 제품 품질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를 보면 옆으로 이렇게 기다가 이제 이틀 올라왔죠.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이 거래량도 보시면 이틀 연속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누가 사나 봤더니 외국인 기관이 연 이틀째 쌍끌이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물량을 좀 뺏기는 건데요. 좀 천천히 놔주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공매 잔고율 0.6%니까 평균 0.4% 근처에는 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갈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살 때는 진성 매수도 있고 공매, 환매수하는 것도 좀 섞여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크게 뭐 부담이 없죠. 아까 주가 봤습니다만은 지금 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단에 있으니까 좀 천천히 차익 매물도 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포워드 PER 보겠습니다. 조금 높네요. SK오션플랜트 30배.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해서는 가장 높은 SK오션플랜트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좋을 때 가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 주가 대비 41% 정도 남아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SK오션플랜트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항공입니다. 앞에서 김시훈 팀장이 또 항공주 얘기를 했고요. 저 어제 며칠 전에도 이제 진에어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제주항공 말씀드립니다. 올라오는데 진에어 이렇게 올라옵니다만 제주항공이 더 고개를 잘 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CS 윈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만은 SK 오션플랜트가 고개를 더 많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오늘 가져온 건데 마찬가지 유형입니다. 진에어가 이렇게 최근에 올라오는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제주항공이 더 그 가파르게 올라오더라. 그래서 어쨌든지 이 노란 박스에 표시됐던 것 같이 10월 이후에 주가가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뭐 때문에 올라갈까요? 바로 이겁니다. 국제유가의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어제도 국제유가 조금 밀려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지금 시장 안 좋다고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왜 시장이 안 좋죠?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중국 정부가 무슨 부양책을 내놔야 되는데 부양책을 내놓지 않고 있죠. 아직 안 내놓으니까 중국 상해지수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서 수요가 생각보다 안 좋으니까 국제유가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공급 쪽도 미국에서 더 생산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수요 위축 가능성을 지금 국제유가는 반영을 하고 있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을까요? 지금은 몇 월이죠? 12월이잖아요. 최성수기입니다. 지금 여객 수요가 최성수기고 산타가 지금 오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객도 총 수요가 좋고 화물도 수요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성수기인데 비용은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죠? 항공주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입니다. 대신증권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여기다가 써놨고요. 최성수기의 비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들을 사람들이 조금 내려놨었는데 3분기가 이제 분기비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수치를 보였거든요. 근데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또 4분기에 또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좋았던 게 국제선 수요가 좋아가지고 국제선이 아주 잘 나왔었거든요. 이게 거의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도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4분기에는 가동률은 이렇게 더 비슷하게 갈지는 몰라도 비용 단에서 훨씬 떨어질 거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만만치 않게 좋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제 쪽에서 특히 일본 단거리 노선에서 지금 수요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쪽에서의 부진을 상쇄할 수 있다. 국제 부분, 국제 수요 이쪽이 전체 매출의 82%까지 3분기에 갔습니다. 국내 부분은 한 18%?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국내가 조금 현찮아도 국제 쪽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삼성증권입니다.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 난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거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기단 확대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 저희가 이제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항공기를 공급을 해달라고 주문을 해도 이게 잘 인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원하는 데도 많고 지금 거기도 지금 공급망이 지금 훼손돼가지고 쉬고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이제 좋아지고 있다. 숨통이 터지고 있다. 지금 39기에서 42기까지 4분기 이렇게 올라오고 특히 지금 새로 인도받는 B7378 요게 말이죠. 같은 B737 계열인데 그거보다 비용이 유류비가 22% 절감된답니다. 그러면 더 돌면 돌수록 훨씬 비용 절감이 되니까 OP 마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죠. 이쪽도 외국인 기관 이틀째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하단에 와 있습니다. 역사적 밸류 하단이니까 크게 염려하실 거 없다. 좀 천천히 팔아도 좋겠습니다. 자, 포워드 PER 보시면 8.5배, 다른 것보다는 조금 낮죠. 금년에 국제선 쪽에서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내년은 이익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런 걸 반영해도 8.5배 괜찮습니다. 괴리를 보겠습니다. 19% 정도 남아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SK 오션플랜트, 펀더멘탈로 제주항공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